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 속속과학의 김여정입니다.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중등과정 물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우리 물리 많이 어렵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조금 공부하다가 또 쉽게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우리 물리 많이 어렵지 않고요. 일단 물리라는 부분은 과학의 꽃이 될 수 있어요. 개념만 잘 잡으면 조금 응용이 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등과정에 대한 우리 물리 내용을 이 강좌에서 쭉 풀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심화된 내용까지 같이 선생님과 함께 다뤄볼 거고요. 여러분은 열심히 열공하겠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선생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수업 진행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수업 내용은요. 바로 힘과 운동이란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힘,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배워볼 건데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힘을 표시하는 방법, 과학에서 힘은 과연 무엇인지 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 거고, 힘 중에서 우리가 중력이란 힘, 우리 그래비티라고 하죠. 우리 중력이란 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이제 표시할 겁니다. 우리 힘, force, 힘을 가해주다라는 영어 단어에 우리 약자를 따서 우리 앞으로는 힘하면 F라고 기호를 쓸 겁니다. 그래서 힘은 F, 여러 종류의 힘을 표시할 때는 뭐 F1, F2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힘이란 뭐냐? 우리 굳이 정의를 내려보면 이게 힘이 구체적인 물건이 아니야. 추상적인 느낌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물체가 있어요. 그럼 두 물체 사이에서 서로 우리 서로 상자에 써서 서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힘이 작용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일단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운동 상태, 뭐 예를 들어 빠르기나 운동 방향 이런 게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은 모양이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힘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힘의 상호작용, 선생님이 서로 상호작용한 힘이다 라고 표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어떤 의미냐? 항상 두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해. 그리고 이 힘은 내가 얘한테 힘을 주면 반대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크기가 같고 대신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예로 이제 선생님이 벽을 밀면 선생님 힘을 줘서 벽을 민다고요. 그런데 벽이 움직이질 않아. 벽도 역시 사람에게 같은 크기 대신 방향만 반대로 해서 나한테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이 이제 평형, 힘이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것을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 있어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벽에게 힘을 준 만큼 벽도 나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똑같이 대신 방향만 반대로 준다라는 거. 이것이 곧 힘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힘을 이제 앞으로 어떤 단위를 써서 표현하냐. 아까 기호로는 F라고 했어요. 기호는 힘이라는 말을 약자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단위는 이제 다 구하고 계산해서 맨 뒤에 붙여줘야 될 값을 우리가 단위라고 부릅니다. 우리 힘의 단위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는 N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우리 뉴턴이라고 읽어줘요. 뉴턴. 우리 과학자 이름이죠? 우리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과학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단위를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뉴턴은 과학자 이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의 단위는 앞으로 뉴턴 이런 단위를 써주면 되고 다음 킬로그램 힘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킬로그램 F라고 읽으면 안 돼 이것도 킬로그램 힘 여기서 F는 힘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단위로는 킬로그램 중 이게 이제 무게의 단위이기도 한데 킬로그램 힘이나 여기서 나타내는 킬로그램 힘이나 킬로그램 중은 같은 단위로 쓰이고 이것도 힘의 단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빨간 펜으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뉴턴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힘이 정의를 내릴 때 힘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힘을 주면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달라져요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힘의 효과야.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요. 일단 모양이 변하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찰흙을 손으로 빚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찰흙 만들기를 한다고. 그럼 찰흙을 빚는 순간 모양이 달라지지. 내가 풍선을 꾹 누르는 순간 찌그러지죠. 이런 모양 변화. 아니면 접시를 가지고 있다가
놓쳤어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서 깨지죠. 이런 것이 바로 모양 변화고 그때 아무래도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힘을 주면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변형이라고 표현드려도 돼요. 모양 변화를 우리가 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힘의 효과 중에 두 번째 효과는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갑자기 운동장에 놓여져 있던 축구공이 발로 이렇게 찼더니 떼굴떼굴 굴러가네? 이거는 뭐가 변한 거야? 정지해 있던 애가 갑자기 운동하게 됐어요. 속력이 생겼죠. 또 내가 발로 찼는데 비스듬히 차버려. 그러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운동 방향이 휘어요. 이렇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도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말 속에는 속력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우리 축구공을 비스듬히 빵 차올리면요. 속력도 변하고 방향도 달라져. 둘 다 변하는 거. 이것도 운동 상태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힘의 정의이자 바로 이게 힘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과학에서 힘을 줬지만 우리 힘의 효과가 아닌 경우 힘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야. 그래서 힘의 효과가 아닌 경우를 보시면 일단 물질의 상태나 성질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못에 녹이 쓴다. 우리 못의 성분이 철이라고요. 쇠붙이죠. 얘가 공기 중에 오랫동안 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산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녹슨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부식이라고 말하는데 철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 그럼 이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철은 자석에 잘 붙지만 산화철이 되면 자석에 붙지 않는다고. 왜? 화학 변화라는 걸 통해서 성질이 완전히 달라졌거든.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과학에서 힘을 준 게 아니다. 힘의 효과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물체의 질량이 변한다? 우리 질량이라는 건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 절대 안 변하거든? 그럼 질량이 변했어? 그럼 뭔가 어떤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질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과학에서의 힘의 효과라고는 볼 수는 없다고요. 다음, 얼음이 녹아 물이 됐어요. 우리 얼음하면 어떤 상태야?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서 우리 고체 상태에 속하죠? 이 고체인 얼음이 열을 받았어. 녹아서 액체인 물이 됐다고요. 이걸 일컬어 우리가 상태 변화라고 말하죠. 상태 변화 중에 고체가 녹아서 액체로 됐어요. 녹아서 흘러내리는 것을 우리가 융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변화는 열을 받아서 변한 거지 우리 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힘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첫 번째 경우는 물질의 상태가 변하거나 우리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처럼 아니면 성질이 변하는 거. 우리 못에 녹이 슬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질량이 변한다는 건 뭔가 화학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거. 이런 건 과학의 힘이 될 수 없다. 다음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힘이 가해졌지만 물체의 그 운동 상태가 정지했던 애가 계속 정지했고 운동하던 애는 계속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과학에서 힘의 효과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바위를 밀었지만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이동거리가 없죠. 힘을 줬지만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바위에 작용한 힘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거를 이제 합력 내지는 알짜힘이라고 표현할 건데 힘을 줬어도 효과가 없을 때 그때는 힘의 효과가 아니다. 다음, 운동하는 물체가 일정한 속력,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해요. 이 운동을 일컬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 안에도 또 들어있는데 속력이 일정한 것을 일컬어 우리가 등속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심지어 방향까지 갔네.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지.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힘이 있지만 물체에 작용한 힘과 그 물체의 힘을 방해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그 힘들을 다 합하면 결국 0인 거지. 힘의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과학에서 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힘은 작용하지만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힘을 표시할 겁니다. 우리 힘은 삼요소라는 걸 써서 표시를 할 거고요. 화살표로서 나타낸다. 그럼 힘의 삼요소가 뭐냐? 우리 첫 번째,
힘의 작용점 시작되는 곳이죠. 힘의 작용점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요소고요. 다음 두 번째 힘의 크기 화살표의 길이로서 표현합니다. 화살이 길다. 그럼 힘이 크다라는 얘기겠죠. 화살이 짧다. 힘이 작다. 그 다음 화살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 힘의 방향.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화살이 오른쪽으로 가해지죠. 그러면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아니면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의 3요소,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3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 작용점을 쭉 연장한 선이 있다고요. 그 연장한 선을 일컬어서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힘의 3요소는 아니지만 앞으로 힘의 평형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때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작용선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다음 힘의 작용점에 따라서 힘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데 보자. 지금 과학책을 이동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을 쭉 민다고요. 그랬더니 앞으로 쭉 이동했어요. 오른쪽 그림은 위쪽을 쭉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 얘가 앞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네? 지금 여기서 보면 힘의 크기, 화살의 길이도 똑같고 방향도 오른쪽으로 똑같아. 다른 점 하나는 작용점이 달라요. 그랬더니 얘는 앞으로 직진해서 가지만 얘는 돌아간다. 힘의 효과가 달라지죠. 이렇게 작용점이 다르면 힘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작용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힘의 효과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같은 직선상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직선상을 다른 말로 작용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작용선이 여기서 나오네. 우리 작용선만 같으면 굳이 작용점 같을 필요 없어요. 힘의 효과 똑같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나무도막을 밀고 있죠.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밀고 있고 여기는 앞쪽에서 밀어. 뒤에서 미는 경우와 앞쪽에서 미는 경우 지금 힘의 방향 똑같죠? 힘의 크기 똑같죠? 작용점은 달라요. 하지만 둘 다 이동하는 방향이 똑같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왜? 작용점이 달라도 작용점을 연장한 선이 뭐라 했다? 작용선만 같으면 힘의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럼 굳이 작용점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작용선이 같으면 같은 효과, 작용선이 다르면 힘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힘인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중력, 그래비티. 최근에 이제 이 영화로도 있습니다. 중력.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뉴턴, 아까 힘의 단위로 썼던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우리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긴 힘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중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발견이 됐죠. 그럼 끌어당긴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중력, 인력, 만유인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인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떨어져요.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만 끌어당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천체들, 우리 행성, 태양 주변을 도는 천체들 안에서도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 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그럼 중력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사과가 땅으로 떨어져요. 지구가 끌어당긴 힘 때문에. 다음, 폭포의 물 항상 아래로 떨어지죠. 왜? 중력 때문에. 다음, 고드름. 우리 처마 밑에 고드름이 생길 때 물이 흘러내리면서 굳어진 게 고드름이야. 그럼 얘가 아래쪽으로 항상 자라지. 위로 솟아서 자라는 경우는 본 적 없다고. 바로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때 중력의 방향은 어디로 작용하냐?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나 어느 위도에서나 사과를 지금 잡고 있네. 사과가 어디로 떨어져?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진다라는 거. 왜? 중력의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라고 말해도 되고요. 또는 얘는 항상 지표면에 대해서 90도를 이루죠. 수직이죠. 이걸 일컬어 우리가 연직 아래 방향, 지표면에 대해서 수직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우리 같은 뜻입니다. 지구 중심 방향이나
연직 아래 방향이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그다음 중력의 크기.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도 커진다? 그럼 질량이라는 건 또 뭐고 중력은 뭔지 좀 애매하다. 그죠? 선생님 좀 이따가 질량이랑 중력을 측정해 놓은 게 무게거든요. 무게에 대해서 선생님 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아무튼 질량이 큰 애는 중력도 크게 작용해서 무게가 커진다라는 거야. 똑같진 않아요. 질량과 중력이. 다음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중력은요. 언제 가장 크냐면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럼 우리 지구 중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중력의 크기는 지표면에서 가장 크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네. 중력이 약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등반했을 때 우리 공기가 희박하다고. 왜? 공기라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없어요. 왜? 중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산소통 이렇게 메고 가잖아. 그게 바로 중력은 위로 갈수록 약해지고요.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작아진다. 또 장소가 지구냐, 달이냐, 또 행성마다, 천체마다 각각 달라요. 자, 그럼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함께 하는데 우리 질량과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선 사실은 거의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의를 내리자고요. 보자. 질량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이야. 우리 고유, 영어에서도 고유명사라는 게 있어. 우리 나라 이름, 사람 이름,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유한 음식들, 다른 나라에 가서도 김치라고 부르고 불고기라고 부르죠. 선생님 이름도 여정 그대로 부릅니다. 그럼 고유명사처럼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얘는 장소에 따라 안 달라져요. 고유한 양. 어떤 단위를 써서 표현하냐?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쓰고 뭘로 측정해요? 우리 양팔저울 이렇게 달려있어요. 저울이 양팔저울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접시 2개 올려져 있는 우리 윗접시 저울로써 표현합니다. 다음 얘는 고유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우리 지구에 가나 달에 가나 질량은 똑같습니다. 반면에 무게는요. 물체의 중력이 얼만큼 작용하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아까 힘의 단위처럼 뉴턴이라는 단위를 쓰거나 아니면 킬로그램 힘 내지는 킬로그램 중 다 사용 가능해요. 다음 용수철 저울. 우리 보통 과학실에 가면은 용수철 측정한 용수철 저울이 있어. 물체 매달면 이렇게 쭉 늘어나지. 그다음 안진뱅이 저울.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채소나 과일 같은 거 측정하는 안진뱅이 저울. 이런 걸로 측정하는 것이 바로 무게가 되겠습니다. 무게는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중력은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같은 지구에서도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졌듯이 장소에 따라 변한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지구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가 있다고. 그럼 이 물체는 무게로 바꾸면 약 9.8N이다 라고 나오죠. 앞에 있는 9.8이라는 숫자는 중력 가속도라는 건데 우리 중력이라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력이 막 빨라져. 그래서 9.8N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2kg는 19.6. 2 곱하기 9.8. 3kg는 29.6. 29.4. 29.4.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질량은 무게랑 똑같진 않지만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커진다. 비례관계. 비례관계. 질량 값에 9.8을 곱하면 무게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달에 갔습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에 가면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달에서는 우리가 걸어도 바로 내려오지 않고 조금 한참 있다 떨어지죠. 중력이 약해서 그래. 그럼 달에 가서 무게를 재면 우리 무게라는 게 뭐야? 중력의 크기죠. 중력의 크기인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의 무게의 6분의 1밖에 안 돼. 왜?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우리 중력의 크기가 무게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지구에서 질량 60kg인 건장한 성인이 달에 가면 일단 질량이 60이었어. 그럼 달에 가더라도 질량은 안 변해요. 고유한 값이야. 그대로 60kg야. 반면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 이거는 측정 장소에 따라 달라지고요. 중력은 또 장소에 따라 변하죠. 60kg를 무게로 바꾸면 9.8 곱하기 60해서 588N이 돼. 달에 가면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게도 588에 6분의 1. 이거 약분하면은 6, 9, 54, 6, 8에서 98이죠? 우리 98N으로
무게가 6분의 1로 감소합니다. 왜?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 출제비도 매우 높은 문제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힘의 표시, 중력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합니다. 우리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